와이프가 많이 울더라고요. 나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자 올해. 핑계 대지 말아야 되는, 잘 못했어가지고 다시 해보자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고, 이것은 자기 진짜 선수 3명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이게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여러 가지로. 이로빈 마지막 경기를 패했던 안양은 3로빈 첫 경기를 치르기 위해 성남 원정에 나섰다. 우선 성남과의 2차전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속공에 대한 실점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반복돼갖고 좀 아쉬운 마음이 컸고요. 그 경기에서 또 김정현 선수가 또 내진탕 증세로서 또 빠지면서 또 전력 손실이 된 게 좀 가장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문전에서 긴박한 상황이어서 막으려다가 넘어졌는데 뒤가 갑자기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게 피가 나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동료들 많이 찢어졌다 해가지고 그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날 안양은 후반 시작과 함께 약속된 플레이로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세트피스에서 완전히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 영상 같은 걸 상대팀이 잘하는 거를 외국 영상에서 좀 찾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고, 근데 상대에서 맞는 부분이 나오면 자꾸 사용을 했었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득점으로 이어진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코치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근데 가장 또 기쁜 건 또 우리가 준비했는데 선수들이 실행해서 그게 이제 득점에 성공했을 때는 진짜 큰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저희 지도자 입장에서는. 머리 부상을 당하며 응급실을 다녀온 김정현은 바로 훈련장에 복귀했다. 저의 의지도 있었지만 다른 선수 누가 똑같이 다쳐도 다 다음 경기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수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거 1, 2주는 훈련을 안 하면 좋겠다 라는 소견이 거의 열이면 열이에요. 그거는 거의 정답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제 기억엔 창룡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머리 부상을 한번 당해갖고 헤드기어를 쓰고 한 적이 있는데, 창룡이가 저한테 머리 찢어진 걸로 훈련을 쉬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걱정이 되니까 창룡아 일주일 정도 쉬고 상처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니 머리 찢은 것도 뭘 훈련을 쉬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창룡이가 주장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거 왜 쉬어요? 다 그냥 되게 당연하듯이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냥 훈련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천안과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친 결과만큼 유병훈 감독을 힘들게 한 건 제자 주현우의 연속 출전 기록의 중단이었다. 저희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던 기록들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그런 부담감이 2년 전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끊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괜히 또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저희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배려와 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경기를 띄켜주셨던 게 정말 감사하고 진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제 센터백 위치에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팀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돼서 좀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서 승격에 이거 승리를 함으로써 승격의 승부처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일단 주현 선수한테 일단
가장 미안했고요. 개인 기록이 이제 내 손으로 또 멈추게 됐다는 거여서 가장 미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도 또 아쉬워서 또 그날 밤이 하여튼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여러 가지로. 사실 주현우는 올 시즌 부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뭐 또 그런 일, 아기를 또 낳고 또 이렇게 낳다 보니까 또 저희 아기가 좀 아프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아프기도 했어가지고 원래는 운동에 전념을 하려고 좀 마음을 좀 먹었고 그랬었는데 아프다 보니까 또 와이프도 힘들고 그다음에 첫 이제 아기를 낳고 엄마 아버지가 되는 마음에 또 아기를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축구 선수니까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주도적으로 또 잘 또 생활을 하고 그랬으면 됐을 것 같은데 많이 생각했죠. 개인적으로 정말 팀 선수들한테 미안했고 이 컨디션이 정말 낮았을 때 정말 제가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보면은 경기에 못 들어갔던 또 후배들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올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승격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저한테 다시 뭐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핑계 대지 말아야 되는 개인적으로 좀 쓴소리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패 그리고 2연속 무승부. 연패는 아니었지만 무승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흐름을 바꿔야 할 상황. 상대는 까다로운 김포였다. 항상 김포는 까다로운 상대였고요. 저희가 뭐 진짜로 대부분 이겨도 이제 뭐 한 골차 승부나 이런 되게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했고 또 그 전까지는 되게 전적이 안 좋았고 김포한테는. 근데 뭐 이태희 선수가 그날만큼은 저도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상대의 이제 에이스인 루이스 선수를 진짜 말하자면 꽁꽁 묶었기 때문에 우리 팀한테도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었고 저희 이태희 선수의 영리함과 그런 수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제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나 이제 팀 미팅을 할 때 루이스를 워낙 견제를 많이 하길 그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 또한 뭐 분석을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그 경기 또한 뭐 골을 먹긴 했지만 나름 잘 막았던 것 같습니다. 김포와의 치열했던 승부는 후반 추가 시간 8분 최현우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했다. 최현우 선수가 퇴장 이후에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결승골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서 가장 제가 뭐 저 또한 아니에요. 본인도 기뻤고 모든 구성원들이 기뻤을 텐데 되게 저는 상당히 기뻤고요. 그런 골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던 게 또 그 다음에 우리 경기 치르는 데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뭐 그날 선수 본인이나 또 팀 승리에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때는 우리가 좀 다이렉트를 한번 노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날 몸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김포로 가기 전에 감독님이 그 2라운드 때 김포전에 선발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못했어가지고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 후반전 들어가서 잘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출전 시간이 좀 짧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더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슈팅도 나와서 그런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현우의 부활과 함께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주장 이창용이 부상으로 교체되며 불안감이 엄습했다. 창희 형이 태클을 하고 부상 당했을 때 옆에서 좀 봤던 선수 입장에서는 큰 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좀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창희 형이 이제 도중에 나가셔가지고 흔들릴 거 저도 근데 좀 살짝 안 좋았거든요. 햄스트링이 흔들리겠다 싶어서 오히려 다른 경기보다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한두 경기 뭐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뭐 영상을 돌려보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부상이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나 뭐 저희 팀의 어쨌든 핵심이었고 또 주장이었고 이제 그 공백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저 또한 매우 아쉬웠고요. 뭐 선수 본인도 무조건 선수 본인도 많이 아쉬웠을 텐데 그다음에 팀에 그럼으로써 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이제 메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했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단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라고 생각 안 했고 뭐 한 경기 정도 쉬면 아니면 한 2, 3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검사 결과는 너무 안 좋았죠. 제 몸 증상이랑 그 MRI 증상이 너무 달라서 이게 맞나 싶어요. MRI를 의심했죠. 제 느낌을 더 신뢰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원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선수들이 자주 가는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갔는데 소견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때 큰 한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병훈 감독은 이창용이 빠진 공백을 3백이라는 수비 전술 변화로 대처했다. 준비한 전술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니콜라스의 퇴장이라는 악재가 안양을 괴롭혔다. 뭐 이창용 선수의 이제 공백으로 인해서 뭐 그 경기뿐만 아니고 이제 뭐 4년전이나 뭐 이런 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백을 이제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나왔는데 뭐 이런 시간에 퇴장으로 인해서 저희 팀이 이제 3연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제 체력 소진이라는 또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니콜라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상대편보다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려고 정말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경기들보다 정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밑에 팀들한테 좀 많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야고나 마테우스나 공격적으로 워낙 잘해줘서 더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 경기를 또 이겨가지고 좀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격은 마테, 야구에 맡기고 우리 한국 선수끼리 이것을 잘 지키고 그 두 명을 볼을 내고 그렇게 공격을 하자라는 형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니콜라스 퇴장 아팠지만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니콜라스 선수가 이런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10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마도 찢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근데 그때 정말 그때도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뭐 매 순간 중요한 경기지만 그때 뭐 승점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팀이 오늘 이기면 더 선두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고 그 경기 뭐 다 모든 경기에 집중하지만 더욱더 이제 한 명이 없으니까 수비수로서 또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경기였고 옆에 정현이 형이나 영찬이 형 같이 3백 보면서 다들 골을 안 먹자는 뭐 해보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서 저희가 한 명 없어도 뭔가 이길 것 같았는데 결과를 가져와서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네. 한 명이 부족했지만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런 게 또 몸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건드리면 이 선수들의 의지나 이 선수들의 단합이 깨질까 봐 지켜보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전남전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퇴장당한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득점으로 한번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는. 수적 열세에서 거둔 소중한 1승이었다. 하지만 FC 안양은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만 했다. 뭐 올 시즌 들어오면서 좀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경기 같아요. 1인드전을 앞두고 분명히 2등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경기에서 모든 걸 쏟기에도 이창용 선수나 박종현 선수의 부상으로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또 연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다 쏟아갖고 다음 경기에서도 연행이 가면 안 됐기 때문에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인데요. 뭐 어쨌든 두 선수의 이제 공백으로 인해서 뭐 로테이션을 뭐 약간 가동을 하긴 했지만 뭐 결과가 일단은 뭐 1대0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대한테 뭐 압도 당했다기보다는 또 한 번의 실수로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경기 같아요. 좀 이틀 있다 경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날씨도 좀 막바지였지만 더웠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이기도 했고요. 안산전 때 워낙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지만 막상 경기장 들어가니까 뭐 체력적으로나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어려웠고, 이기기라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기까지 해서 많이 좀 다운됐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저희가 주중 경기가 있으니까 로테이션을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뛴 선수들도 있고 몇 개월 만에 뛴 선수들도 있고 그 선수들이 오랜만에 피치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경기라서 좀 경직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간절한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애정이 갔던 선수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가람이가 있었는데, 가람이가 이제 뭘 할지 잘 모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간절했던 선수가 맞나, 경기장에서 다 그걸 표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팀 분위기가 제가 들어갔을 때 누구 하나 어떻게 보면은 막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안 느껴졌고 이기고자 하는 느낌을 아예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이게 이기고 싶어하는 팀이 맞냐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로서 오랜만에, 물론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선수로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진 않고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감독님이 언제나대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나 어쨌든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을 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전반 끝냈을 때 너무 기회를 살지 못하고 있다, 너무 텐션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이 느끼고 좀 많은 말을 했어요. 뭐 파이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뭐 이창용 선수나 뭐 김정현 선수나 뭐 이런 김동진 선수나 이런 조금 중심이 잡을 고참 선수들이 경기에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의 리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수들의 뭐 경기 감각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제가 말하자면 이제 팀의 핵심도 빠졌고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서 좀 자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는. 중요한 승부처에서 당한 패배였다. 다음 상대는 매섭게 추격해오던 3위 충남 아산. 순위 경쟁이 치열한 고비처였지만 공격의 축, 야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또 야구의 또 슬픔을 나누고자 뭐 우리 동료들이나 코치 스태프 다 함께 하고 싶었던 경기였고요. 근데 결과가 또 어쨌든 패배로 이어져서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또 그런 찬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좀 틀려졌다는 모습을 보였기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득점하지 못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되면서 2연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돌이켜보면 뭐 아쉽다기보다는 선수들한테 이제 득점에 대한 욕심이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좀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 첫 연패. 선수단에 전해진 충격은 예상보다 더 컸다. 워낙 좀 유독 스트레스에 조금 민감한 선수여서 그런 패배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다름이 유독 정현이가 승부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낯선전 끝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나 좀 이상하다. 얼굴이 좀 안 움직인다. 좀 표정도 안 좋아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건 신경 쪽의 문제고 일시적으로 왔다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와봐라. 와서 보고 체크하자 했는데 내가 왔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좀 이걸 먹으면 이게 입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물을 마셨을 때 이렇게 흐르고 아예 이쪽을 못 쓰는. 그래서 야 이건 병원에 가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간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안면마비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좀 처음에 안면마비가 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주위에 그런 분들도 없었고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솔직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밖에 없는데 후유증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제 원래 병원에 좀 일반인 기준으로 좀 과장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절대 경기는 안 된다 하셔서 이제 저 준석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준석쌤도 처음 이걸 겪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준석쌤은 이번 게임은 좀 쉬는 게 좋겠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감독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좀 너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웃긴 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이 김평수 한의원을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에 갔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거 일주일이면 돼요? 그리고 경기 뛰어도 돼요? 이래 경기를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안 뛴다고 했다가 뛴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응원해야겠다 하고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데 가람이를 보면서 정말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어린 선수 정현이, 뭐 규현이, 가람이 이런 선수들이 뛰는 거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딱 끝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이게 애들도 끝나고 오는 걸 보면서 애들한테 짐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운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게 너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되지 우리는? 뭐 저도 그랬고 정말 이기고 싶은데 뭐 그 전에 2번이나 어쨌든 우리가 답습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는 돌이키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너무 뭔가 운도 안 따라주는 느낌이었어요. 부상까지 있게 되고 뭔가 팀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딱 눈물이 났고 또 일단 제일 죄송했던 건 감독님한테 죄송했어요. 어쨌든 중앙수비라는 자원이 그런 시간대 그리고 교체 수가 한 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로 인해서 다른 포지션은 원래 중앙수비가 많이 교체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비효율적으로 교체 카드 한 장을 써야 된다 하는 게 뭔가 좀 많이 죄송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1대0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 1점이 제가 안 먹었으면은 최소한의 팀은 1점을 가지고 왔을 거고 그 1점으로 인해 선수들이 그 다음 경기에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하는데 그게 막 그 골을 보면은 거의 저희가 밀어붙이다가 거의 카운터 맞아서 한 골 먹고 끝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실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축 창용이 형이 부상을 당하면서 첫 연패도 이어지고 하면서 센터백 형들이나 영찬이 형이나 다들 좀 많이 막 심적으로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모든 경기에 간절한데 수원 경기에서 특히 또 지지대 더비에서 그렇게 결과를 못 가져와서 좀 생각이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 나름 형들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형들만큼 부담감 아니죠. 저도 그만큼의 부담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원전은 특별히 저한테도 더 좀 간절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전에 2번 다 졌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팀이 패를 하게 된다면 팀에 당연히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다른 경기보다 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졌을 때 그 팬들을 봤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저희보다 더 간절하게 보이셔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막 눈물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로 그 어느 경기보다 이제 이기고 싶었던 경기였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큰 조금 불안감이 좀 밀려오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뭐 제가 불안함을 느끼면 선수들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뭐 선수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선수들은 분명히 열심히 따랐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저를 좀 더 질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3연패.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우형 테크니컬 디렉터는 팀의 위기 상황에 유병훈 감독에게 조언을 건넸다. 3연패 뒤에 그날 경기가 끝난 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유 감독이랑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선수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가까운 데에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볍게 전지훈련을 이제 갔다 와라. 이제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이제 그 조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로 3연패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기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3연패를 하는 순간 사실은 뭐 이거는 프로에서는 늘 있는 얘기인데 좋지 않은 가짜 뉴스라 그러죠. 이제 좋지 않은 소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들이 뭐 구단을 탓할 수도 있고 또는 선수들이 감독님의 전술에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선수들끼리 자기의 잘못보다 다른 선수들의 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팀이 3연패가 아니고 4연패, 5연패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죠. 선수들을 데리고 전주현을 가면 아무래도 여기 안양에 있을 때보다는 그런 안 좋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어들고 또 선수들이 하루 세 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또 선수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 승격에 대한 그 우승의 열망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했었죠. 솔직히 처음에 전지훈련 간다고 했을 때 약간 왜 가지? 약간 선수단 분위기도 이제 있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고 근데 가서 정말 운동할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말 다들 운동에 100%, 120% 쏟고 있었고 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여긴 유부남 형들이 많으니까 가족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정말 축구랑 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훈련을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 상태도 그렇고 전술이나 조직적으로 좀 그런 영향력이 경기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공기 좋고 선수들이랑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있다는 거에 좀 리프레시 되고 좋았던 것 같고요. 워낙 거기 사장님께서도 식사나 뭐 이런 편의를 너무 잘 봐주셨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분위기 전환했고 훈련도 좀 잘했고 다들 만족하고 돌아왔던 전지훈련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온 훈련을 가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또 갔고 선수들끼리 운동 시간 외적으로 따로 모여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좀 하면서 다시 해보자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겼고 다행히 또 그 보온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또 만들 수 있었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터닝 포인트가 된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을 이제 두 번째 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선수들이 보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저도 그랬고 좀 뭔가 처음 갔을 때 그런 좋은 기운들을 다시 한번 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고 또 팀이 좀 힘들 때 보온에 갔었는데 거기서 운동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에너지를 받아와서 또 3연패 뒤에 다시 이제 부산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 기간이 길었던 유정환은 팀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책이 컸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초반에 잘 해서 나갔고 근데 이제 어쨌든 팀이 제가 없어도 어쨌든 뭐 플레이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사실 1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제가 들어와서 괜히 팀에 뭔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주변에서 다 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뭐 그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저한테는 약간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복귀하고 이제 나서는 뭐 비기고 이기고 이랬는데 이제 3연패에 또 빠져버리니까 뭔가 그게 또 제 탓 같고 뭔가 제가 뭔가를 이렇게 못해서 약간 팀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레이가 좀 더 잘 안 나왔던 것도 있고 그 이제 3연패 할 때 동안은 진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그 부산전을 이제 보험 가서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아니면 차라리 내가 안 뛰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온에 가다 보니까 사실 웃음기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훈련하면서 약간 너무 약간 웃음기 없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이틀째 보온에서 훈련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왜 표정이 왜 그러냐. 이제 그리고 운동할 때 제가 그날 이제 좀 집중을 잘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부르시더니 왜 그러냐. 네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막 그때 평소보다 더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감독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그렇게 뭔가 좀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게 그래서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좀 그거는 좀 장난이셨던 것 같아요.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뭔가 그냥 탁 이거 아니면 약간 죽는다 생각하자. 이 경기 아니면 나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자. 올해 그냥. 보온 전지훈련은 선수단의 리프레시 효과도 있었지만 유병훈 감독은 전술적 변화도 가져왔다. 이창용 선수를 중심으로 한 조금 막는 수비 아니면 중앙으로 못 들어오는 수비를 좀 해하고 미드필드들이나 공격수들의 좀 헌신이 많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 부분쯤에서는 조금 중앙에 너무 이제 부담을 주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막는 게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수들한테 좀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압박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선수들도 잘 받아들이고 경기력에서도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감독님이 요구하신 거는 전방 압박을 요구하셨고 저도 제가 1로빈, 2로빈 때 그것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하고 좀 동료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또 영건쌤, 현재쌤 이렇게 또 성민쌤까지 좀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뛰고 좀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도움이 될까 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달레이가 잘하던 거를
좀 한번 흡수하고 싶어서 달레이가 있었을 때 영상도 많이 보고 친구가 진짜 뭐 압박가는 타이밍이나 강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려고 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연패를 벗어나야 하는 부담감이 컸던 부산전. 선수단은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시간상으로 이제 2위로 또 쳐졌기 때문에 부산도 따라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부산도 아마 8경기인가? 하여튼 무패 팀이었기 때문에 상승세의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1위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경기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경기에서 무엇보다 이제 뭐 유정원 선수가 이제 복귀한 후에 또 첫 골을 터뜨리면서 4대1이라는 대승을 또 얻게 됐는데요. 가장 그 경기에서 중요했던 건 선수들이 우리 할 수 있네,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했던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승격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기가. 아,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경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냥 부산 보은 갔다 와서 또 마찬가지고 그 부산전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 이거 아니면 진짜 축구 그만두자. 약간 진짜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어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감독님이 저한테 뭐 경기 들어가기 전인데 무슨 그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도 계속 그런 생각하면서 있었거든요. 또 마침 또 그게 또 잘 돼가지고 부산전부터 이제 전방 압박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그 전 경기들도 경기력만 보면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후반전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점을 하면서 무너진 경향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이제 부산전 이후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동안 이제 침묵했던 정한이 그리고 그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얻은 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늘 경기를 보면서도 항상 감독할 때보다 더 긴장하는 그런 한 시즌을 보냈는데 특히 전지훈련 갔다 와서 부산 아이파크랑 홈에서 경기할 때는 정말 제 입술이 타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그날 경기를 너무 선수들이 잘해줘갖고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제 느낌이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섰던 그런 경기였었죠. 그때 부산전을 위에 관중석에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안 뛰는데 긴장하면서 본 거는 거의 손에 꼽힐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가 대승이 어쨌든 이겼고 팀이 이제 올라서는구나 다시 확실히 보은 전지훈련이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없는데 이겨서 기쁘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한테 말을 했던 게 제가 없을 때 이긴 것 중에 지금까지 다 그냥 제 축구 인생 통틀어서 제일 행복했다. 제가 뛰어서 이긴 것보다도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었어요. 부산과의 경기는 센터백 리영직의 진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팀의 어려운 고비에서 가장 헌신했던 선수들이 이제 김정현과 리영지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미드필드진에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항상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보다는 이 선수들이 이제 더 말하자면 이제 어쨌든 센터백이라는 자리가 수비에 집중해야 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영지 선수나 김정현 선수를 세움으로써 수비는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공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패스 워크를 더 높이는 부분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뭐 기용해서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없었고 더 잘하려고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믿고 기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전부터 센터백으로 나갔는데 감독님도 3백으로 했을 때 정현이를 하나 내리고 그런 것도 했는데 잘못했다 보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으로 원래 내가 어쨌든 일본에서 센터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대책 같은 것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내가 안야에 돌릴 수 있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센터백으로서 안전하게 시킨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느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견난전 어쨌든 뛰지 못했는데 거기부터 내 경기 이것은 자기 진짜 선수 3명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 맞췄어요. 영식이 형하고는 뭐 수원 때 잠깐 본 거 알고는 없었는데 전지훈련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너무 다들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서도 몸이 너무 좋았고 영진이 형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경기장 안에서 소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소통이 잘 돼서 결과로도 잘 이어지고 하면서 서로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믿음이 생겨서 계속 결과가 나오고 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감이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충북 청주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던 안양은 2대0 완승을 거두며 3연패 뒤 연승 가도를 달렸다. 충주 원정에서 저희가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승리를 함으로써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승격에 좀 확신을 가지고 뭐 인터뷰도 했었고 선수들한테 할 때도 우리는 이제 승격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좀 하면서 좀 승격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경기입니다. 선제 결승골을 기록한 김정현은 주장 이창용을 위한 셀레브레이션을 펼쳤다. 축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경기 결과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정현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현아 이렇게 했는데 정현이가 형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 안 봤잖아요. 근데 봤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쳤죠. 봤어. 고마워 정현아. 정현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고마워 정현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끊고 이제 뭐 영상도 다시 찾아보고 기사도 봤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 그 축구를 하고 싶다는 제 그 마음, 또 이 팀에 도움이 못 된다는 그런 아픈 마음, 또 부상당했다는 그런 뭐랄까 자괴감,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루만져진 것 같아요. 좀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 조금 깊은 동굴 안에 있었다가 정현이의 그 위로 아닌 그런 세레머니가 딱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막 정현이의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다치고 나서 계속 저한테 그래요. 오늘 누구한테 연락 안 왔어 혹시? 누구한테 연락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제가 잊혀진다는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싫었나 봐요. 이제 운동장에서 박수 받아주고 또 아니면 동료들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계속 집에 있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저랑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도 받았고 우울했었던 것 같은데 정현이가 그걸 하고 와이프가 많이 울더라고요. 3연승에 도전했던 전남전. 다시 한번 버저비터를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 경기에 승리를 했다면 또 많은 거를 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많이 아쉽죠. 그렇게 돼갖고 아쉽지만 이제 또 오심이란 판정도 결국에 이제 판명이 났지만 그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저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우린 찾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결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이제 그 다음 경기로 미뤄졌지만 버저비터를 먹었기 때문에 뭔가 다들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실점하다 보니까 허탈해서 그때 라커는 저희가 마침 우승을 실패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독님, 코칭 스텝, 지원 스텝 모든 분들이 뭐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이제 표정이나 뭔가 그런 라커룸에 있는 그 공기에서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그만큼 자신도 있었고 뭐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라커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슴 속에서 이제 벅찬 뭔가 이렇게 하고 난 진짜 팬들 인생 이꼴 안양. 안양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었고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말자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만약에 미친 팬분들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빨간 색깔로 딱 물들어 있더라고요. 선수들 다 저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다 같이 빨리 내리자 빨리 내려서